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수도권 화성시에 만들어지는 초대형 신도시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 이야기입니다. 공룡 모양 신도시인데 제가 너무 대충 막 그렸나요? 경계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쭉쭉 갑니다. 어떻게 이 신도시가 공룡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참 신기하죠? 앞다리, 뒷다리 다 있고 몸통에다가 공룡 꼬리까지 이렇게 있다니까요. 과거에 누가 이걸 이렇게 계획했을까요? 짠! 앞쪽에 공룡의 눈깔도 그려주고 무시무시한 공룡의 입 무시무시하죠. 앞다리에 이렇게 발가락도 그려주고 뒷다리에 오른쪽 발, 왼쪽 팔 진짜 신기하죠. 꼬리 털도 좀 그려볼까요? 자, 이 공룡 모양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꽤나 괜찮죠? 자,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이 서쪽은 주거지로 개발됩니다. 주거지 개발 올해 착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뭐 설명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수도권, 경기도, 화성, 서부, 송산 그린시티 공룡 신도시 개발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고 이미 입주 완료한 곳도 있고요. 자, 계속 설명 갑니다. 이렇게 하면 주거지가 작아 보이지만 요 크기만 해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 땅을 다 모아놓은 정도 되는 크기예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 공룡 전체가 약 1700만 평 되는데 감도 없죠. 참고로 여의도가 약 100만 평입니다. 그거의 17배? 상상도 안 되죠. 이 주거지가 너무 커서 이렇게 3분할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개발할 예정인데 현재는 도로를 만들고 있고 특히 공룡의 이 가슴팍 쪽에서 요 기존 송산면 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요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룡 대가리 쪽에서는 대부도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된다는 썰도 있는데 그냥 썰이 있습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서측 지구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공룡의 상반신이라고 할게요. 공룡의 상반신 주거지 올해 착공 예정. 자, 이 오른쪽에 공룡의 꼬리 있습니다. 꼬리. 파란색으로 다시 여기 공룡의 꼬리 제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여기는 세솔동 주거지입니다. 세솔동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미 신도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가보면 정말 좋아요. 웬만한 체인점 다 들어와 있고 딱 신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죠. 화성국제 테마파크. 여기는 신세계 테마파크가 들어옵니다. 세솔동을 공룡의 꼬랑지다 라고 보면 요 신세계 테마파크는 한 엉덩이 정도 되겠어요. 이 공룡의 엉덩이만 약 100만 평 되는 엄청난 크기인데 이 안에 주거지도 들어오거든요. 지금 땅 만드는 공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6년에 1차 개장 예정 지연될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공룡의 엉덩이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께서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정말 그 꿈에 그리던 몇 박 며칠씩 이 안에 머무르면서 수영도 하고 놀이동산에서 놀고 골프도 치고 에버랜드, 롯데월드 좀 지겹잖아요. 좀 새로운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기업에서 여기에 들어온 게 일단 인천공항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바로 신안산선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철도 연결되는 거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신안산선과 서해선이 요 테마파크 옆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테마파크 중간에 신세계 테마파크 역이 생깁니다. 신안산선 서해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로 타고 올라가면 안산, 시흥, 광명, 대림, 영등포, 여의도까지 그리고 부천에서 일산까지 쭉 연결이 돼요. 이런 게 없었으면 이런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단 교통이 연결된다. 철도 연결되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갑니다. 테마파크 역. 잘 안 보이네. 검정색으로 다시. 테마파크 역. 지하철역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송산역이 생깁니다. 서화성역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송산 그린시티이고 여기가 송산면이라서 송산역이 저는 편해요. 그냥 송산역 써볼게요. 이 화성의 서부권이 고속도로가 생긴 지도 한 10여 년밖에 안 됐고 지하철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호재라는 게 U에서 플러스 알파보다 무에서 U가 될 때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환승역이 되는 것보다 여기 없는데 생기는 게 100배, 억배 교통 편리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이 공룡의 뒷다리 쪽입니다.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죠. 공룡의 뒷다리의 왼다리, 공룡의 뒷다리의 오른다리. 이 족발이 족발은 돼지죠. 뭐라고 해야 되지? 룡발? 하여튼 이 뒷룡발이 산업단지입니다. 일자리예요. 일자리. 가장 속도가 빠르고 땅 다 만들어놨고 올해 분양 예정이에요. 이 공룡 뒷다리는 180만 평 정도 되는데 참고로 여의도가 100만 평, 철도도 연결되고 땅도 만들어놨고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탐나는 땅입니다. 현재 송산 그린시티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고 남측 산업단지 이렇게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인데 저는 그냥 일자리가 들어오는 공룡 뒷다리다. 자, 화면이 상당히 지저분해졌죠. 그만큼 이것저것 개발 계획이 많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람 사는
일하는 곳 공룡의 상반신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사람이 일하는 곳 업무단지가 들어오는 공룡의 뒷다리 송산그린시티 남측 산업단지, 신도시가 만들어진 공룡의 꼬리 새솔동, 놀이동산 테마파크 대기업 신세계가 들어오는 공룡의 엉덩이 동측 신세계 테마파크,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신세계 테마파크의 테마파크역, 그리고 여기 말하기 참 그러네, 공룡의 똥꼬. 자, 똥꼬 쪽에 송산역이 들어옵니다. 방송에서 이런 단어 쓰고 싶진 않았는데 뭐 대체할 게 없어요. 뭐 하여튼 똥꼬의 송산역 전체가 송산그린시티 1700만 평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어디 하나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자, 이 안쪽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이 안에 산업단지 빌딩이 만들어지고 산업단지 일자리가 들어오고 인구가 유입되고 주거지가 생기고 지하철이 연결되고 하면 요 주변에 토지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이 집가 상승으로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 평택 등 주거지와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주변 집가 상승한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이 송산그린시티는 이 바운더리가 이미 경계가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 명확한 게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땅값이 꽤 오르긴 했지만 먼저 산 분들은 또 그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산 거고 지금도 괜찮은 시장입니다.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고 집값도 떨어지면서 오르던 이쪽 매물 호가도 약간 주춤하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올해 제일 큰 변화가 있잖아요.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 투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골이었던 것이 분양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 주변에 집가 상승이 일어나죠.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은 한정적이거든요.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은 오래되면 부시고 더 높게 멋있게 지어서 세대수도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 또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땅은 지구가 이렇게 커지거나 화성으로 다 이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제한적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줄면서 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더 밀집되는 현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 화성, 거기에 만들어지는 이 초대형 공룡 신도시 가까운 곳에 있는 토지 투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겠어. 그런데 이 공룡 신도시 만들어지는 곳이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냐고요? 지도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서부권 공룡 신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룡 써볼게요. 화성의 우측에 동탄이 있고 그 주변에 수원, 용인, 오산이 있습니다. 공룡 위쪽으로는 송도, 시흥, 안산,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 서해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테마파크까지 연장, 공룡의 똥꼬 송산역에서 화성시청, 평택, 홍성까지 가는 서해선 공사 중, 이 중간에 향남이 있습니다. 향남까지 그대로 연장되는 게 거의 확정적. 대한민국의 서측을 쭉 뻗는 게 서해선이에요.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신안산선은 이렇게 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까지 오는데 중간에 이 광명에서 시흥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선이 있습니다. 지선이라고 하죠. 신안산선 1호 그리고 신안산선 지선 2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신세계 테마파크 대기업이 왜 들어온지 알겠죠. 게다가 인천공항도 굉장히 가까워. 이 공룡 신도시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주거, 일자리, 놀이동산, 신규 철도 노선까지. 자자,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공룡 신도시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만 저도 궁금해서 맨날 검색해보고 수자원공사 화성시청에 문의도 해보고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 화성시 의회에 회의가 있었죠. 누구나 검색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위원께서 송산그린시티 개발에 대해 문의를 하셨고요.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냐. 자, 개발 과장께서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공룡의 상반신, 뒷다리, 꼬리 말씀드렸죠. 동측, 남측, 서측. 자, 첫 번째,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남측 산업단지 3존리 쪽은 지금 50% 정도 토공 진행 중.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분양계획을 짜서 상반기에 분양을 하겠다.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죠. 그 일정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원래 조금씩 일정이 왔다 갔다 해요. 3존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자, 그리고 서측 사업자 선정과 올해 착공하는 것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위원께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테마파크나 뭐 서측 지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송산그린시티 자체 면적이 워낙에 광대하다 보니까 다 건드리는 게 쉽진 않다. 남측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업체 추진뿐 아니라 입찰에 들어간다. 금년 하반기는 산단 자체 모양새가 나타날 것이다. 서측은 1단계 사업지구가 있다.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는 하반기 공사 발주에서 토목공사 중. 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화성시 의회에 검색해서 또
또 찾아보시면 되고, 일단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 남측 산업단지 조금 확대해서 위성지도에서 모양을 보면은 이게 한 1년 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미 뭐 웬만큼 구획이 다 만들어져 있고 블럭블럭이 다 보이죠. 도로도 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뭐냐고요? 이거는 옛날에 자동차 주행 성능 시험장이었는데 지금은 KCT 무인 자동차 성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업종들도 많이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있었죠. 여기 공룡의 뒷다리 쪽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공룡의 뒷다리 쪽으로 입주 업종이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는데 기업에 대한 것은 소문만 돌 뿐이지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자, 분양을 앞둔 송산그린시티 공룡의 뒷다리 남측 산업단지 주변으로 개인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투자지역 명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여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안으로 건물이 들어오고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고 시골이 도시가 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지하철이 연결된다. 이 주변에 어떤 지역이 개인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곳들인가? 일단 법정 경계를 이렇게 나눠봐서 공룡 뒷다리의 좌측으로는 이렇게 산업단지 경계가 있다고 했을 때 딱 붙어있는 곳으로 송산면 용포리가 있습니다. 용포리. 용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가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땅 사러 포르쉐 타고 많이 옵니다. 이 토지 투자 설명하는 게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어서 가끔 이렇게 어이없는 걸 던지는데 재밌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용포리 이어서 요 아래쪽으로 송산면 삼존리 있죠. 아까 회의록에서도 삼존리가 나왔죠. 이 산업단지 상당 부분도 삼존리에 속하고 이 산업단지 경계랑 딱 붙어있는 요 지역이 삼존리에 속합니다. 180만 평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산업단지 아래쪽으로 스랑리와 석교리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경계는 자, 이런 식이에요. 산업단지의 우측으로는 두곡리와 송정리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돼 있죠. 그리고 산업단지 우측으로는 시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땅들을 개인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체크해서 봐야 할 것은 이 지정 메뉴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신세계 테마파크나 철도역이 가까운 곳인데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요 거뭇거뭇한 부분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개라고 써보겠습니다. 개.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관리지역이 제일 좋고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가 건폐율 40%로 아주 메리트가 있는 땅들이죠. 도로랑 잘 붙어있는 계획관리 땅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산업단지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녹색으로 된 곳, 여기는 녹지지역입니다. 비도시에서 도시지역이 돼서 이 녹지지역이 됐어요. 자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녹지가 됐기 때문에 주거, 상업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있죠. 인구가 유입되고 도시화가 되면은 용도지역 상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될 거기 때문에 이 큰 도로랑 이렇게 산업단지 내부 도로가 붙을 예정. 시흥평택 고속도로의 송산마도 IC는 여기에 있는데 달팽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톨게이트 달팽이가 이 위쪽에 하나가 더 생길 예정이죠. 어떻게 생길까요? 달팽이가. 하여튼 이쪽도 톨게이트 고정 IC.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톨게이트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으로 고정리. 아, 무슨 리 하니까 엄청 시골 같고 그런가요? 판교도 그랬어요. 송도도 그랬고 마곡도 제가 개구리 잡으러 가는 시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단지와 주거지가 계획되고 시골이 도시화되고, 자, 산업단지 좌측 딱 붙은 곳으로 용도 포르쉐 타는 동네 용포리. 이렇게 말하니까 안 까먹겠네요. 산업단지도 삼존리, 붙어있는 곳도 삼존리, 아래쪽으로 스랑리, 석교리, 두곡리, 송정리. 제가 이 검정색 이렇게 치고 있는 거, 자, 이 아래쪽으로는 도시지역인 녹지지역, 위쪽으로는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도 있고요. 이 아래쪽도 옛날에는 관리지역이었습니다. 올라온 거예요. 자, 이거는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지도고요. 공룡의 상반시는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 올해 정식 착공 예정. 공룡의 꼬리는 쇠솔동과 신세계 테마파크 부지, 땅을 다지고 있고 여기 테마파크역,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내려보면 송산역, 그리고 이쪽은 공룡의 뒷다리 남측 산업단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KCT가 보이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는 구획이 다 보이죠. 한 10년 좀 전에 마곡이 딱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꽉꽉 들어차면은 시골이 도시가 되는 겁니다. 입주 기업들은 하청업체도 필요하고 관련 숙소를 포함하여 어디 가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시골에 상권이 생기고 집가도 오르고 뭐 이런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도로 구획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올해 분양을 한다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탐나는 땅들입니다. 일단은 이쪽 계획이 최근에 이쪽에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찍은 게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다 염전이고 낚시터고 그냥 뭐 시골이고 이러던 곳인데 지금도 한창 공사를 하고 있죠. 뭐 180만 평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뭐 끝도 안 보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곳이고, 여기가 경기도 화성이라는 게 좀 포인트입니다.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출퇴근 가능하고, 이렇게 넓게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도 구획이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분양을 하고 나면은 이쪽이 한 번 더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예정은 산업용지는 최대 10층까지, 건폐율 70, 용적률 250, R&D 복합용지는 5층까지, 지원시설 10층, 유통업무 10층, 뭐 이런 식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뚜껑 까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분양 공고가 날지. 아마 올 중반기 하반기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룡 신도시 설명을 드렸고요. 워낙에 큰 땅이라서 이 지역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면 한 지역 한 지역 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